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방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긴급 논평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법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아닌 권력을 위한 방패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법은 일부를 위한 기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최혜병 사망 사건 및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서울 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공천 개입 의혹까지 그 수는 13가지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부권을 무려 3차례 행사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2024년 7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대통령실이 지정했고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휴대폰까지 반납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이번 조사는 내부에서도 황제조사, 특혜수사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고 일부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 4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25번, 한덕수 전 총리 6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9번. 국민이 요구한 법안과 견제 기능은 거부권이라는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평온한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은 정지되었고 정당 활동과 언론, 출판, 집회, 시위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민과 야당, 일부 여당 의원들의 빠른 대응으로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 치밀한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3차례에 걸쳐 체포를 시도했고 2번은 관저에 틀어박혀 저항한 윤 대통령은 결국 3번째 시도에서야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법원의 허점을 파고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2025년 3월 7일 전례 없는 계산 방식으로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도, 보통 항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결정이었고 법치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단 1명은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고 헌재는 위헌이라 판단하고도 이를 기각하며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상의 신호를 준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법이 권력자에게는 무기처럼 국민에게는 족쇄처럼 사용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는 깊은 성찰과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공화주의의 원칙을 되살려야 합니다. 공화주의는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이 원칙이 헌법과 법률, 제도 전반에 다시 녹아들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 각자의 정치적 책임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발언하고 연대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법조계와 학계, 언론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왜곡을 고치며 정의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법은 글자가 아니라 정신이며 그 정신은 결국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정의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방송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고 정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